네,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을 놓고 또 벌이는 여야의 아전인수격 해석도 복잡합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대장동의 핵심 멤버들이 주요한 자기들의 뒷배를 봐줄 만한 사람들한테 돈을 전달하고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50억 클럽의 문제인데, 누구한테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전달하려고 했던가에 대해서 아들이 거론되기도 하고 그렇죠. 딸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대한항공의 조 회장이 드디어 이제 또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아예 이 한진그룹하고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까지 다 뒤져봐야 된다, 이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렇죠.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하고 또 김건희 씨하고 연관성이 또 있어요.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그 김건희 씨의 그 협찬을 7번 했다는 거예요. 전시 협찬. 그래서 관계성이 있는데, 지금 얘기에 따르면 특히 검찰 조사에서 남욱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돌렸냐 하니까 그 자리에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이 나오고, 좀 전에 봤지만 돈을 돌려서 세탁을 해가지고 뭐 필요한 돈을 50억 클럽에 갈 수 있게 하려고 중간에 대한항공에 조원태 회장을 넣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고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 진술 조서, 참고 뭐 신분 조서 이런 것들이 공개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조원태 회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조원태 회장은 김건희 씨의 그 협찬을 했고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조원태 회장 이름은 지난해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리포트에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30억 그냥 빌렸다가 갚았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보였는데, 다시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걸 얘기를 들어보면 일면식도 없다고 했는데 또 30억이 오고 간 건 또 왜 그랬을까?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진술은 남욱이나 뭐 김만배 얘기고요. 근데 지금 이전에 있었던 게 김만배한테 30억을 받았다라는 게 빌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일면식 가운데 받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그때 얘기는 상속세 이런 것 때문에 빌린 뒤에 후에 갚았다. 근데 사실은 진술은 있지만 물적 증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상의 증거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30억이 왔다 갔다 있었는데 그 이상의 돈이 흐름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돈이 오고 가는 이 부분은 조원태 회장한테는 좀 불리한 부분인데, 조원태 회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도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세 내용을 보면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이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기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1,000억만 있으면 대장동은 관심 없다, 뭐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누구든지 뭐 통해서 얘기를 하면 시장님이 어떻게 처리해 준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중이니까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밖에 공개될 수가 있고요. 뭐 변호사나 통해서 공개됐고, 그 녹취록이 지금 밖으로 공개된 겁니다. 이 녹취록은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거고요. 남욱하고 대화하는 가지고 녹음을 한 거예요. 남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내가 시장님 설득할 수 있다. 포장해서 시장님한테 뭐 던져주면 된다. 또 시장님 그림 그려가면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유동규나 그 이재명 시장 당시 측근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그게 누구냐는 또 이름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녹취록에도 아마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녹취록이 지금 다 공개가 된 게 아니지만 일단은 이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에 누구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직은 땡땡땡 이렇게만 돼 있다. 자, 국민의힘은 또 다른 문건도 내놨습니다. 배수구에서 찾았다는 그 문건이죠. 이걸 다 실물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기에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주장을 한번 좀 잠깐 들어보시죠. 허위사실 공표의 핵심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5,503억이라는 게 원래도 엉터리였지만 중간에도 바뀌었고,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짓말로 했고 이걸 끼워 맞춘 거다라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땐 재심 사유가 되는 거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들이 배수구로 가야 되는 그런 이유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일단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증거가 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서 이게 재심의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뭔가 흙탕물에 젖은 이 상대 당이
내놓은 것이 이게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일단 검찰의 얘기에 따르면 그 문건 자체가 이미 알고 있는 문건이고요. 또 이게 일부 필요한 거는 증거로 제출이 됐다라고 제출됐다. 하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확인하기 좀 어려운데 뭐 원희룡 본부장 주장대로 만약 위증이나 이 자료를 썼다 그러면 그렇다면 재심 사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대장동 문건이라는 게 또 녹취록이라는 게 막 여기저기서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그중에 누구 어느 측이든 간에 자기네한테 불리한 거는 그 친구들이 하도 허언증도 심하고 제가 과대 표현도 많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자기 쪽게 나오면은 그러고 상대방께 나오면 이건 봐라 틀림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참 갈피 잡기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사실관계, 돈 관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왜 이 돈이 갔으며 왜 뇌물이 되고 뭐가 되고 찾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정치적 어떤 편향성이 껴버리는 거거든요. 예. 뭐 국민의 입장에서도 원하는 그림, 이재명 후보가 연관돼야 되고 배임이나 뭐가 돼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민주당이나 뭐 반대편에서는 50억 클럽이 가져갔다는 게 그런 어떤 뭐 심리학 용어로 학증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자신한테 유리한 증거만 보는 거고 자신한테 불리하거나 상대한테 유리한 증거들 보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증거는 다 사기꾼이고 또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는 좀 몸통 아니냐 이렇게 지금 되는 지금 결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혼란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혼란에 빠진 사건 중에 하나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김건희 씨 얘기는 자기 계좌를 투자해달라고 조금 잠깐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했다라고 하는 거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를 내가 그때는 모른다라고 하는 건데 증권회사의 한쪽 얘기는 대리인이 뭔가 투자를 하면은 그 실제 소유자한테 그때 이런 게 거래가 됐습니다라고 알려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계좌가 5개입니다. 통상 계좌를 5개씩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래가 있으면 일정 거래가 있으면 대리인이 이 정도 거래면 지금 거래가 돈이 오가는 것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됐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비록 전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게 이동하고 뭐 움직였던 걸 알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주장입니다. 그러면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몰랐기 때문에 한쪽으로 빠져나와 있었는데 다 통보를 갖다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럼 다시 주가 조작 혐의가 이거는 인정이 되나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뭐 또 조사가 좀 더 돼야 될 부분 같기도 한데 어쩌면 조사 안 해도 될 부분인 게 이 정도면 시세 조정을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껏 주장한 건 뭐냐면 돈을 맡긴 건 사실이지만 그 돈이 주가 조정에 아니면 시세 조정에 쓸지는 몰랐다라는 게 이제 내용이었는데 대리인이 계속 전달했다 그러면 이게 이만큼 올라갔고 돈을 빼가지고 절로 옮겼고 이런 것들 전달했다 그러면 당연히 시세 조정이나 주가 조정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정도라 그러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무튼 이거는 뭐 앞으로의 진척되는 바를 봐야 되겠군요. 예. 자,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